네, 건강 클래식 시간입니다. 요 며칠 쌀쌀하긴 했지만 봄이라 계속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나 족구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동 안 하시다가 과격하게 운동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특히 아침 조기 축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영 안 나가시다가 몇 번 나가셔서 과격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이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대랑병원 변재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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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뭐 십자인대 다쳤다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알아볼 전방 십자인대가 뭐 우리가 흔히 십자인대 다쳤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무릎 관절에는 몇 개의 인대가 있는데 관절 안에 전방과 후방, 그러니까 앞뒤로 그 십자인대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가 제일 흔하게 다치거든요. 네. 잠깐 자료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십자인대가 다쳤다는 뜻은 동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인대가 그 부착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아, 저게 지금 파열된 거죠? 전방 십자인대가 이게 뼈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저쪽 너덜거리는 부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렇게 되면 이제 그 인대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걸까요? 대부분 인대가 다쳤다고 생각하면 큰 외상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떨어지거나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는 그렇게 큰 외상이 아니더라도 쉽게 다치거든요. 혼자 넘어지거나 뛰다가 이게 무릎이 꺾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나 레저 생활하면서도 아주 쉽게 다칠 수 있는 인대가 전방 십자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남자 친구들이 운동하다가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파열이 되면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파열이 됐다고 해서 환자 본인이 당사자가 내가 십자인대가 끊어졌구나 그걸 알 수는 없겠지만은 네. 다칠 때 대부분 무릎 안에서 이렇게 뚝하는 느낌이나 소리를 느낄 수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럼 바로 아파지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오긴 오는데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안에 피가 많이 나거든요. 관절 안에. 그럼 이제 무릎이 붓게 되겠죠. 붓고 아프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제 병원을 와서 검사하고 무릎 관절에서 주사기를 이제 이렇게 뽑아보거든요. 부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피가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십자인대가 특히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다는 것을 이제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병원에서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보통 하게 되나요? 대부분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분들의 진단은 과거에는 MRI를 찍어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근데 MRI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초기에 진단을 못 하다 보니까 검사를 못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이제 정확한 진단이 안 됐던 문제가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초기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잠깐 자료 사진을 보겠습니다. 텔로스라는 그 장비인데요. 이 장비는 무릎에 인위적으로 일정한 힘을 가해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대가 끊어졌다면 인대가 끊어진 그 부위에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네. 이쪽 좌측에 있는 그림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뼈에 유격이 많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우측에 있는 그림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반대편의 다리가 되겠죠. 이쪽 무릎은 이렇게 유격이 없는 정상적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텔로스 부하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초기에 십자인대 파열 유무를 알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정확한 검사는 MRI거든요. 일단은 피가 나오고 텔로스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온다면은 MRI 찍어서 십자인대 파열 정도와 동반된 다른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진짜 이 몸을 조심해야 돼요. 운동하다가 이렇게 무릎이 막 십자인대 끊어지고 이러면 파열되면 이게 진짜 회복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완전히 파열이 되면 이건 수술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확실히 있다라고 본인이 느끼잖아요. 네. 부분 파열인 경우에도 뭐 붓고 또 이런 환자가 느끼기에 치료해야 된다고 확 느끼는지 이거 어떻습니까?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치료의 방법,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텔로스 검사상에 무릎이 많이 밀리지 않거나 예. MRI에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을 확인이 된다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보조기 착용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부술을 하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이게 끊어졌다 뭘 하시고 싶으세요? 보조기와 깁스요. 예, 예. 둘 다 싫어요. 보조기? 보조기가 대부분 이제 편한 편하지 않을까요? 거를 예. 선호를 하는데 문제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면은 일부 끊어진 인대가 붙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조기는 결과가 떨어집니다. 좀 아, 약하겠군요. 그래서 네. 그 좀 완벽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부스 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얼마나 감고 있으셔야 보통 돼요? 한 3주 정도는 고정해놔야 3주? 됩니다. 힘들어라. 부분 파열일 때만 그런 예,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부분 파열일 때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완전 파열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완전 파열이 됐다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뭐 선택의 여지는 없는 그 외상이 되겠고요. 네. 우리가 끊어진 인대를 수술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끊어진 걸 이렇게 봉합을 하는 꿰매는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전방 십자인대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을 수가 없고 인대를 다시 만들어 넣어주는 재건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인대가 끊어졌는데 수술하지 않는다면은 네. 무릎 안에 있는 물렁뼈 있지 않습니까? 네. 반월상 연골이나 뼈를 싸고 있는 연골 손상이 와서 2차적으로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수술은 꼭 해야 되는데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수술한 그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파열된 인대 그 위아래 부착 부위에 토너를 뚫고 그 중간에 인대 이식물을 삽입을 한 후에 위아래 이렇게 그 고정을 하게 되는데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좀 되긴 되는데 잠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대가 끊어져서 지금 덜렁거리는 걸 보고 계시고요. 네. 과거에는 대부분 그 끊어진 인대는 다 제거를 하고 그러면서 동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뼈에 그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은 아랫뼈하고 위에뼈 이제 양쪽을 다 터널을 뚫게 되는데 네. 이 터널을 뚫을 때는 인대가 부착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이제 터널을 뚫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길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하고 또 이제 길의 변화가 있다면은 또 이식하에는 인대가 쉽게 닳거나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도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그 터널을 뚫고 이식물을 관절경을 통해서 통과를 하는 좀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해서 인대를 삽입을 해서 전방 십자 인대 수술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수술에 들어가는 거죠, 재건술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상황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방 십자인대의 그 단독 손상의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3주 정도 좀 그 보조기나 기부술을 감아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초기에 만약에 바로 수술한다면은 관절 섬유증이라고 해서 관절이 굳는 병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재활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십자인대 파열에 동반이 돼서 연골 손상이나 또 다른 그 조직에 손상이 있다면은 그 부분들은 봉합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위에 대한 수술을 1차적으로 먼저 하고 좀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십자인대 재건술을 2차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는 수술할 때 궁금한 것이 왜 그 물렁뼈라고 하나 뭐 이렇게 네, 인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내잖아요. 네. 이걸 제거해내면 해가 뭔가 마찰이 심해져서 더 아플 텐데 뭔가 이 대신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요즘에 연골 배양 이식 수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최신 의료 방법들이 수술 방법들이 개발이 된 현실이지만은 네. 아직까지 이런 연골이나 인대를 직접적으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술이나 의학은 아직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다친 부위에 대한 적절한 조기 치료가 그래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안 다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끝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스포츠나 레저 활동과 관련돼서 비교적 흔한 외상이고 네. 주위에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받고 치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초기에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와 있는 수술 방법들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수술 방법들인데 이런 좋은 수술을 받으시고 또 하나는 재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재활을 꼭 받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마디사랑병원 변재호 원장과 함께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기용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